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선도 시작한 지 불과 이제 9개월밖에 안 된 초보인데 여기 이제 대선배님들 앞에서 국선도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좀 명구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또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영광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제가 지난 연말에 퇴직을 했는데 한 30년 동안 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몸이 어떻게 제가 아팠는지에 대해서 그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간략하게 제가 좀 소개를 드리고, 두 번째는 제가 국선도를 알고 나서 이제 수련을 해 나가면서 구체적으로 제 몸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그래서 몸 자체가 수련 시기별로 변해왔던 과정들을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리는 순서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수련을 하면서 느꼈던 나름대로의 어떤 실수, 또 제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어떤 그 교훈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앞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국선도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 뭐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제가 한 1시간 정도 부여를 받았는데요. 한 40분 정도 내외로 제가 준비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이 질의응답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하셔도 좋고, 제가 이야기하는 중간중간에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고 빙글빙글 돌아야죠, 그죠? 예. 먼저 제가 오늘 발표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하는 것이 제가 이야기를 전개하는데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제 자신을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30여 년 넘게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했는데요. 저는 고향은 부산이고, 서울에서 이제 공부를 쭉 하고, 그리고 한국 대기업에서 한 10년, 11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IMF 외환 위기 때 한국 기업이 어려워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독일 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거기서 한 4년쯤 있다가 그 다음에 미국 회사에서 이제 16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고, 그리고 약간 한 10개월 정도 쉬다가 또 한국 기업에 다시 재취업을 해가지고 한 1년 넘게 일을 하다가 작년 연말에 제가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직장 다닐 때 주로 했던 일들은 한국 기업에 있을 때는 주로 뭐 한국 기업도 여러 일을 많이 하잖아요. 마케팅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광고라든지 기획 업무라든지 영업 이런 것을 많이 했고, 다국적 기업에 와서서는 주로 이제 마케팅과 광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이런 쪽을 중점적으로 해서 했는데, 제가 맡았던 지역은 한국을 비롯해서 동남아시아 11개국과 일본의 책임자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제가 일을 했던 사람들은 저희가 다녔던 회사가 185개국에 전 세계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한 33만 명이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늘 같이 일을 했고, 그리고 제가 주로 이제 외부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각 지역에 동남아시아면 동남, 일본이면 일본, 한국이면 한국에 있는 주요 이제 정부 관련된 사람들, 그다음에 언론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저희 물건을 사는 고객들, 주로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한 30년 넘게 일을 했습니다. 제 소개는 뭐 간단하게 이렇게 마치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은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요즘 들어가지고 보시면은 이제 국선도는 뭐냐? 요즘 뭐 요가라든지 필라테스라든지 뭐 PT, 뭐 수영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운동하는 것들도 많고, 그 다음에 각종 테라피들 많지 않습니까? 스파도 있고, 마사지도 있고, 뭐 침도 있고 많은데 이런 거와 달리 국선도는 누구나 그리고 어디에서나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리고 가성비가 아주 높은, 더욱더 중요한 내용들은 그래서 스스로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건강과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전통 수련법이다 하는 것이 제가 오늘 한 40분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우리의 전통 수련법이 사실상 이렇게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저희 이야기가, 저희 체험기가 국선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국선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 하는 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크게 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이제 전개하기 전에 여러분 잠깐 그냥 보시겠어요? 뒤에서 글자가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이 내용들이 과연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예인 디스크 치료 전문 할머니, 중국의 북경 출신의 조선족 침술사, 그리고 전 세계 주요 호텔에 있는 각종 마사지 샵들, 그리고 필라테스, 도수치료, 카이로프락틱, 척추병원, 정형외과, 신경외과, 뭐 한의원,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네, 바로 다 제가 다녔던 데입니다. 제가 제가 지난 30년 동안 여기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이거 다 제가 겪어봤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 전 세계를 출장을 다니면서 호텔마다 있는 마사지 스파 안 다닌 데가 없고요.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야매로 하는 각종 그 침을 놓는 사람, 대침을 놓는 사람에서부터 그 다음에 저는 할머니, 우리나라 연예인들 전문으로 치료하는 이 손으로 한다는 할머니까지 제가 받아 돈 굉장히 비쌌거든요. 한 번 한 25만 원이 그랬어요. 그런 것부터 그리고 필라테스 제가 4년 동안 수련했거든요. 그다음 도수치료 병원에 그 척추병원에 정형외과에 달려 있는 거. 그 제가 카이로프라क्틱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제가 첫 번째 환자일 정도로 게다가 척추병원, 정형외과, 신경외과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이게 다 제가 다녔던데요. 이게. 왜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냐 그러면 그만큼 제가 허리하고 등하고 목에 30년 동안 제가 이 디스크로 고생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 고통은 일로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허리하고 목에 관련되어 있는 제가 에피소드를 이제 몇 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 보시면은,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았냐? 지난 30년 동안 이렇게 아파가지고 할 정도로 그런 내용인데,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야기하면 뭐 끝도 없게 되기 때문에, 먼저 이제 제가 대학 1학년 때, 이제 대학에 처음 이제 갔으니까 여름방학 때 이제 친구들이랑 산행을 보통 가지 않습니까? 그 저도 이제 덕유산하고 지리산하고 친구들끼리 배낭을 메고 산에를 갔었어요. 근데 이제 덕유산을 넘어가지고 저기 이제 지리산으로 올라가는데 뱀사골 계곡에서 허리가 디스크가 와가지고 중간에서 하산했거든요, 그때가.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회사 다닐 때는 그 저희 집사람하고 남도에 전라도 때 나간 읍성 이런 자전거를 타고 휴가를 가는데 운전 중에 허리에 이렇게 와가지고 척추가 이렇게 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휴가 도중에 귀가한 적도 있고요. 뭐 제가 몇 가지만 말씀, 그 다음 또 하나는 제가 과로를 하게 되면은 회사 일을 하지 않습니까? 앉아서 계속 노트북 작업을 하는데 과로를 하면 어김없이 허리가 휘어요. 측만증이 올 정도로. 그래서 제가 저기 그 외국에 있는 저희 동료들이 와서 한국 일을 하다 보게 되게 되면은 보면은 저보고 합니다. 허리가 왜 이렇게 돼 있냐고 이러면서 일을 했었습니다. 허리가 실제로.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과로만 하면 1년에 보통 한 번, 두 번씩 항상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 안 믿기겠지만 제가 허리 디스크 이게 아파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 세면대에 허리를 못 굽었어요.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손으로 이렇게 잡고 한 손으로 이렇게 양치를 하면서 이렇게 제가 직장 생활을 다녔던 그런 기억이 지금은 아무 관련 없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제가 특히 심했던 게 목인데요. 목 디스크인데 이 경추 디스크인데 너무 아파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왜냐 그러면 하루에 보통 8시간 내서 한 10시간 가까이 제가 이렇게 노트북 작업을 하다 보게 되니까 이 목에 디스크를 달고 살았습니다. 목 디스크를. 그런 경험도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많이 오랫동안 다녔던 데가 분당에 척병원이라고 있는데 너무 아프니까 제가 이 가기 전에는 그 청담동에 우리들 병원이라고 있거든요. 허리 디스크로 유명한 병원인데 그 가서 제가 목 디스크 수술 날짜까지 받았는데 그 전날 제가 안 간 정도 있습니다. 하고 나게 되면은 재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정도로 이제 힘든 과정이었고요. 분당척병원은 그때 뭐냐면은 수술을 하지 않고 이 목이나 허리에 그 부위에다가 직접 주사바늘을 꽂아요. 직접 주사바늘을 꽂아가지고 약물을 투입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어떤 요법인데 그것도 제가 그 한 달에 한 보통 한 번 이상씩 가서 매번 받았습니다.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약물을 시술하는 부분들은 자주 하게 되게 되면은 약효가 떨어지고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해서 그리고 나서 제가 그걸 중지했던 정도로 분당척병원에 돈도 많이 쏟았습니다. 그랬던 적들이 그 외에 제가 분당척병원 뿐만 아니라 웬만한
척추병원, 정형외과, 특히 신경외과에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그런 정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광고하거든요. 무릎 한의원이라고. 그 무릎 한의원에 제가 갔었습니다. 거기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냐 그러면은, 침을 가지고 아픈 부위에다가 이제 쑤셔 넣어요. 그리고 이제 환약을 줘가지고 그걸 매일 먹게 하는데, 보통 한 3달 정도 지나게 되게 되면은 뭐 허리가 협착이 된 사람들, 무릎이 아픈 사람들, 목 아픈 사람들 다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게 되면은 뭐 그 체험기가 막 그 들어가면, 한의원 앞에 들어가면 막 잔뜩 있습니다. 가면 다 보통 50대부터 60대, 70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누워가지고 계속 침 맞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맞느냐 그러면요. 그냥 이렇게 작은 침을 가지고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톡톡톡 하는 게 아니고요. 이만한 대침을 가지고 목 뒤에다가 쑤셔 넣습니다. 여기다가. 여기다 쑤시면 이만큼 들어가거든요. 한 번만 쑤시는 게 아니라 들은 상태에서 한 보통 10회에서 한 20회를 계속 이걸 합니다. 그거를 제가 6군데를 하면 여기를. 그거를 하고 나면요. 저도 웬만한 침을 많이 맞아가지고 잘 견디는데 정말 죽음의 고통이, 지옥의 고통이 이런 거구나 할 정도로 소리 지르고 너무 아픕니다. 목에다 하고 나면 이렇게 붓고 피가 막 나고 난리거든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뭐 일단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럴 정도로 지난 한 30년을 거의 막 이런 생활은 저희 삶에 거의 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었죠. 근데 이 모든 과정을 겪었지만 안 났었어요. 아프기만 아프고, 돈은 돈대로 쓰고, 힘들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이거는 안 되는구나. 그냥 달고 다니는구나. 죽을 때까지 그냥 살살살 이렇게 해서 고심하면서 달고 사야 되는 것이냐라면서 사실상 제가 포기했었습니다. 그래, 내 인생은 어차피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직장을 했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직장 생활이 정말 힘들었어요. 늘 아프고 막. 그렇지만 일은 해야 되고 뭐 그런 생활을 했던 게 지난 30여 년의 경험이었는데요. 단순하게 제가 허리와 목에 대한 그런 그 디스크에 대한 예들만 말씀드릴 뿐만 아니라 제가 30년 동안 얻었던 여러 가지 병들이 있는데 그 병들만 이야기하면은 뭐 제 사람들은 너는 뭐 걸어다니는 종합병동이냐에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농담조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얼마나 제가 그 힘들게 이렇게 몸을 겪어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2007년인데요. 제가 한 40대 한 초반 정도 됐을 때인데 제가 미국 회사에서 상무로 근무할 때였는데 그날 지금도 기억하면 수능일이었어요. 이날이. 수능 시험 날이었는데 제가 집이 분당이거든요. 분당에서 차를 몰고 와가지고 회사 주차장에 왔는데 일어나질 못하겠는 경우 아침에. 근데 보니까 여기가 이게 엉덩이가 이만해졌어요. 엉덩이 이만해지고 그 다음에 이 밑으로 다리가 거짓말 안 해서 조금 2배 정도로 부어 올라온 경우예요. 결국에 뭐냐 이 안에서 터져버린 경우에 이게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만 고관절 뒤에 있는 그 정맥 쪽이 안에서 터져버린 경우예요. 그래가지고 엉덩이가 이렇게 이 정도 되고 여기 앉으면 피가 안으로 흐르니까 밑으로 다리 밑으로 이렇게 핏자국이 멍들이 막 쫙 흩어가지고 앉아가 움직이질 못하게 운전석에서 그래가지고 기어 나오다시피 나와가지고 그 청담동에서 선릉 쪽으로 있는 정형외과에 제가 저 거짓말에 기어가다시피 해가지고 혼자 갔습니다. 그날 수능일이라 가지고 막 사람도 없고 막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그래 가가지고 이제 진료받고 이래저래 검사하고 했는데 큰 병원에 가면 잘 모르겠다는 경우에요. 이유를 움직이지도 못하겠고. 근데 이제 그때 제 동서가 아산병원의 신경외과 의사였는데 연락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산병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각종 검사를 다 했었습니다.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병원에 가면 늘 하는 검사들 있지 않습니까? 뭐 엑스레이부터 MRI에서 CT에서 뭐 오만 종 피검사부터 다 했는데 일단 붓기는 이제 계속 그 상태로 있고 그 의사 말로는 그 분야의 전문의였는데 일단 모르겠다는 게 왜 이게 피가 터졌는지에 대해서 그럼 일단 이제 붓기가 있으니까 각종 치료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나수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래 결국에는 제가 이 붓기는 다 가라앉았고 피가 이제 멈췄는데 왜 피가 났는지 이유를 모르더라고요, 의사도. 어쨌든 피는 멈췄다. 근데 왜 출혈이 됐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집에서 제가 재택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그렇게 워닝이 왔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그 아프기 전에
이 고관절 이쪽하고 엉치 쪽하고 허리가 늘 아팠어요. 그래 아파가지고 조금만 걷거라면 막 통증이 심하고 이랬는데 그냥 무시하고 그냥 그렇게 일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그렇게 몸이 안 좋으니까 제 스스로 이제 스스로 자각을 해야 되는데, 아, 이거 뭔가 문제가 있구나 생각해야 되는데, 나사 버리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원래 생활로 돌아가 버린 경우죠. 뭐, 나사 버렸네? 회사 생활이라는 것들은 워낙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어떤 삶이다 보게 되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했던 거죠. 사실상 몸이 저한테 1차 워닝을 줬는데, 저는 이제 무시하고, 그냥, 뭐, 나섰으니까 하고 그냥 또 원래대로 돌아갔던 거죠. 그래서 원인을 알지 못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그 부분들이.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하면은 네가 뭐 도대체 뭐 어떻게 일을 하길래 그렇게 몸도 돌보지도 않고 그래 하느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제가 잠시 회사 생활 때 어떤 식으로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하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보시면은 제가 이제 2008년도 예를 들게 되면은 제가 동남아시아 한국의 이제 책임자로 저희 그룹의 부회장이 이제 이 지역을 이제 비즈니스 트래블을 하게 되게 되면은 같이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 보통 이제 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제 한국에서 일요일 날 먼저 밤에 비행기를 타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갑니다. 쿠알라룸푸르 도착을 해가지고 그래 나서 다음 날 일정들을 준비를 하게 되죠. 비행기 안에서 계속 일을 합니다. 노트북 자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월요일 날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거기에서 이제 비행기 관련되어 있는 우리 저 엔진 공장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그다음 필요하면 이제 언론하고 인터뷰도 하고, 끝나고 나면 직원들하고 미팅도 하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전체가 말레이시아에서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 이런 데서 참석도 하고, 뭐 이런 활동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저는 이제 현지 사람들하고 이제 매니징 하고 난 이후에 한 3시, 4시 되게 되면은 짐을 싸고 제가 싱가포르로 넘어갑니다. 비행기를 타고. 싱가포르에 도착을 해요. 저녁 때. 저녁에 도착하면은 또 저녁에 와서 중간에 빠졌는데 저는 반신욕을 합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몸이. 반신욕 하거나 또는 그 호텔 내에 있는 스파에 가든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 하고 나서 이제 싱가포르로 다음날 아침에 우리 창의공항 뒤쪽에 MRO 공장이 있어요. 그 항공기 엔진 정비 보수 유지하고 있는 아시아 허브 저기 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싱가포르 당국하고 공통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이제 하죠. 발표도 하고 직원들도 오고 외부 손님들도 오고 그러고 나게 되면 이제 전 세계 언론사들하고 같이 이제 우리 부회장이 인터뷰를 하거든요.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럼 제가 그 전에 부회장한테 그걸 다 브리핑을 다 하죠. 전 세계 어떤 언론사들이 올까 우리가 말할 메시지는 무엇이고 예상 질문 이런 것이 되는데 어떻게 말을 해, 이 말을 했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 다 브리핑을 하고 그러나서 이제 직원들하고 다 호텔에서 모여가지고 또 부회장하고 직접 타운홀을 합니다. 한 1시간 가까이. 그럼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저는 비행기를 타고 다음 목적지인 자카르타로 넘어갑니다. 자카르타가 똑같아요. 자카르타 가고 그래 끝내 일을 마치고 나게 되면은 저녁 때 다시 마닐라로 갑니다. 마닐라에서 밤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어디로 가냐 그러면 베트남으로 갑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행사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직원도 만나고 대통령도 만나고 뭐 여러 가지로 활동하고 그리고 금요일 날 밤에 부회장은 미국으로 가고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한국이 돌아오면은 토요일 새벽에 한국이 오거든요. 오고 나게 되게 되면은 늘어지가 자죠. 그러다가 오후에 돼가지고 이제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고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하고 그 중간에 하나 빠졌는데요. 각 나라별로 보게 되면은 한 나라마다 계속 이런 일들을 매일 비행기를 타고 하루하루씩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 이제 다국적 기업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저녁마다 밤에 컨퍼런스 콜을 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들어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싱가포르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발표된 내용들을 어떤 내용이냐 관련된 비즈니스에 있는 미국 사람, 유럽 사람, 아시아 사람들 다 들어와 가지고 어떤 식으로 내용을 정리해야 되고 그리고 이건 맞고 안 맞고 회의를 매일 합니다. 그 보통 하게 되게 되면 글로벌 컨퍼런스를 매일 밤마다 이 일정들 다 끝나고 하게 되는데 미국 시간에 맞춰다 보게 되니까 새벽 한 2시에 끝납니다. 새벽 2시까지 회의를 하고 다음날 아침에 또 7시 돼가지고 또 가가지고 하고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돌거든요. 오면 또 한국 일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게 되니까 뭐 어디 몸 아프고 뭐 이런 데서 시간이 여유가 없습니다. 거의 초 단위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24시간 일을 합니다. 잠자는 거 이외엔 일하는 시간이에요. 왜? 한국에서는 일하지만 미국에서는 자고 그러니까 미국 시간 맞추면 유럽 해야 되고 미국에 일하면 내가 자야 되는데 못하고 이래가 사실 24시간 일을 하거든요.
중간중간에 잠시 이렇게 자고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몸을 돌리다 보게 되니까, 뭐, 몸이 뭐 어떻게 되는지에 관심도 없죠. 아프기만 하지만 가야 되는 거니까.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정도로 이제 직장 생활 하다 보게 되니까, 몸은 아프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거 달고 가는 겁니다. 계속 그냥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일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2012년도에 이제 쌓이고 쌓였던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날도 저희 이제 인터내셔널, 그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시장의 사장이 이제 한국에 와서 방문할 경우가 있어가지고, 일정들 오면은 보통 이제 뭐 대통령 만나고 장관 만나고 우리나라 재벌 사이에 있는 사장들 만나고, 그다음 뭐 언론 인터뷰하고 직원들하고 타운을 하고, 그다음에 1대1로 미팅 이런 것들을 다 소화를 하게 되고, 그 일정들을 다 짜거든요. 근데 그거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2004년부터 고혈압하고 고지혈증 약을 먹었었어요. 몸 자체가 그 혈압도 높고, 그리고 이제 콜레스테롤도 많고 이래가지고 계속 먹었는데, 생활 습관에 변화가 없으니까 약만 먹었지. 제가 아산병원에 다니는 약만 먹었지, 그냥 가면 똑같이 일하고 저녁에 술 마시고, 그러고 또 직 사람들하고 막 회식하고 끝나고 회의하고 뭐 밤새고, 그리고 계속 그러니까 생활 습관의 변화가 하나도 없이 약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경우예요. 그랬는데 제가 그 회장 준비하는 한 달 전부터 심장이 여기가 막 찢어질 듯이 아픈 경우예요. 제가 이제 아침에 회사에서 주는 호텔 피트니스가 회원권이 있게 되기 때문에 그 가서 이제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겨우 막 샤워만 하는 경우도 많은데, 가슴이 어떤 느낌이냐 그러면 여러분들께 빨래 짜듯이 막 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수건을 가지고 이렇게 짜듯이 이 심장이 그런 느낌이 통증이에요. 막 빨랫줄로 막 심장을 막 이렇게 쥐어 짜듯이 아픈 경우에 여기가 하다가 운동하다가 아파 죽겠는 경우예요. 그래가지고 운동 못하게 앉아 쉬다가 그러다가 시간 되면 또 가고, 그런 식으로 한 달 동안 계속 거의 반복됐었어요. 근데 그때는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지만, 이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어디 뭐 갈 시간도 없고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 행사를 무사히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가족 여행을 이제 괌을 가려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여행을 이제 갈 시간이 다가왔는데, 이게 너무 아픈 경우예요. 근데 여행 가야 돼갖고 미룰 수는 없고 가족들하고 오랫동안 잡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회사 그때 강남구청역 앞에 있었거든요. 그 앞에 보게 되면은 그 병원 건물이 있는데, 심장혈관내과라고 하나가 병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갔죠. 너무 아파가지고. 가다면 이제 의사가 그 이제 쭉 여러 가지로 이제 검사를 해보더만 상태가 이상하대요. 경동맥 초음파도 하고 피검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심장을 이렇게 하루 종일 동안 이게 심장 혈압을 재는 몸에 부착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걸 부착해가지고 하루 종일 동안 이렇게 그 맥박과 그 혈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측정하는 기계가 홀터라고 하는데, 그 기계가 있거든요.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운동 검사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게 심장에 여기다가 혈압계를 끼고 이렇게 러닝머신을 막 뜁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조절하는 기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했는데도 상태가 안 좋다는 경우죠. 그러면서 이상하다고, 그러면서 큰 병원에 가가지고 혈관 조영술을 해봐야 된다는 경우죠. 혈관 조영술은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 정맥을 통해 가지고 관을 넣어 가지고 조영제라고 하고 있는 이 컨트라스트 에이전트라고 있는 약물을 투입해서 혈관이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를 정확하게 보는 그게 기법이에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이제 연락이 돼 가지고 다음날 새벽에 응급실로 갔어요. 그냥 일반 병실로 가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응급실 가서 했는데, 거기에서 바로 처치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심장내과 그 혈관 조영실 올라가가지고 이제 보통 이게 정맥, 손 위에 이 정맥에다가 관을 꼽거든요. 여기다 관을 꼽으면은 관이 이렇게 쭉 타고 정맥을 타고 이렇게 관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지고 이제 심혈관, 이렇게 심장의 관상동맥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저 누워가지고 의식은 있거든요.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조영제를 넣으면은 피가 어디서 막혔고 혈관이 어디가 막혔고 하는 것들이 다 보입니다. 앞에. 그때 보니까 눈을 이렇게 봤는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누워서 이렇게 보는데 의사가 보더니만 관상동맥이 다 막혔다는 경우예요. 이 그 심장이 있으면은 심장을 두르는 이렇게 관상동맥이 있는데 제일 큰 동맥이거든요. 거기 다 막혀버린 경우예요. 우리가 왜 심근경색이라고
해가지고 2시간 내에 못 가면 죽는다는 게 있잖아. 그게 바로 그거거든요. 관성동맥이 막히면은 피가 안 통하니까 심장이 괴사당하고, 그게 괴사되기 전에 처치를 해야 되는데 못하면은 심장이 괴사해가 죽은 경우예요. 혈관이 뇌로 가게 돼가지고 뇌가 막히게 되면 뇌경색이 오고, 그게 이제 뇌졸중이요. 다 그런 거거든요. 혈관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 저는 이게 관상동맥이 다 막혀버린 경우 심장이에요. 그러다 거기서 바로 처치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스텐트라고 있는 이게 철사를 여기다가 주입을 해가지고 안에 넣거든요. 넣어가지고 관상동맥에 딱 넣어가 안에 이렇게 쫙 벌립니다. 그래야 강제로 혈관을 이렇게 넓혀주는 경우예요. 근데 했는데 이 혈관이 제가 약해서 그러는지 여기 하는데 혈관이 끊어질 듯이 아픈 경우 여기가 막 안에서 막 줄을 들어가는데 막 죽겠더라고요 여기가 막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래. 더 이상 제가 4개가 막혔어요. 4구가 다. 그래가지고 스텐트를 다 꽂아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어디 되냐 그러면 한 개만 하고 한 개 빼고 나머지는 이게 사타구니 오른쪽에 있거든요. 이게 서해부라고 하는데 이쪽 밑으로 혈관을 꽂아가지고 이렇게 다시 넣어가지고 다 스텐트를 다 박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4개를 해야 되는데 너무 위험하대요. 그래가지고 3개만 했어요. 3개만 하고 하나는 좀 추이를 보자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저는 이제 의사가 또 저 누브가 이제 혈관을 보여주더라고요. before, after.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보니까 뭐가 없어요. 피가 흐르는 게 별로 없어. 근데 여기 딱 스텐트 하고 나니까 피가 쫙쫙 뚫리는, 혈관이 쫙 길들이 보이는 경우죠.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몸을 어떻게 다루었냐고. 절벽 끄트머리에 서 있다가 내려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굉장히 시적으로 이야기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기에 그 문학 동아리 했던 그 후배였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83학번 그 세브란스 나온 의대 후배였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살아났죠. 근데 핵심적인 게 뭐냐 그러면은 그 이렇게는 해가지고 제가 그 나름대로 이제 살아났는데 이제 이병근 교수 제가 지금도 11년째 매 6개월마다 이 저기 심장내과 가가지고 제가 정기적으로 검사받고 매일 약 먹고 있거든요. 지금도 혈압약하고 그다음에 그 혈전용해제 피가 이제 굳으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콜레스테롤 약 이걸 계속 지금 10년째 지금 먹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있어 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기 때문에 야 이거 이래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시체 말로 이제 자각이 온 거죠. 그래가지고 뭐 먹는 식이 습관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 책들도 많이 사가지고 읽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1년 가까이는 살도 좀 빠지고 식이요법도 하고 뭐 굉장히 좀 생활 습관이 변화가지고 했는데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또 이제 이 관성의 그 직장 생활이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갔던 부분들이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이제 이거는 이제 심장에 대한 이야기지만 목하고 허리는 여전히 계속 아픈 상태였어요.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된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MRI 찍고 그다음에 뭐 이런 거 할 때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안에 들어가면은 움직이지 말아야 되잖아요. 목이 이게 아파 죽겠는데 허리하고 미치겠는 경우예요. 그래서 제가 MRI 못 찍습니다. 그 원통에 있는 MRI는 제가 못 찍고요. 요새는 새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트여 있는 MRI가 있어요. 이렇게 누워 있으면 옆에가 트여 있거든요. 그 참고로 제가 다닌 회사에서 만든 겁니다. 그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잘 알아요. 거기 있으면 이렇게 갑갑함을, 폐쇄공포증을 좀 덜 느끼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했지만, 그러고 난 이후에 1년 있다가 다시 또 뚫었어요. 왜냐, 그러면은, 박았던 스텐트가 제대로 이게 박혀 있는지를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혈관을 뚫어가지고 안에다가 또 넣어가지고 이게 또 확인했는데, 다행히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꺼내가지고 이 혈관이 큰 정맥을 뚫고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거 아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요새는 빨리 그 하기 위해서 레이저로 지집니다. 이 혈관을 레이저로 지지게 되게 되면 하루만 있다가 퇴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엄청 아파요. 누워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소변도 받아내고 막 그러거든요. 어쨌든 그러면서 계속 해오고 있죠. 그러나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이 끝나고 나서 회사 그 피트니스 한 데 가지고 제가 돈을 좀 써가지고 1대1로 필라테스를 제가 받았습니다. 한 1년, 2년 가까이 했거든요. 그거 하고 나니까 허리가 좀 덜 아프더라고요. 구부리고 맨날 찢고 이런 거 하거든요. 다리 움직이고. 그 여선생이 그 뉴욕에서 뭐 필라테스 한 사람 그러는데 어쨌든 했는데 그것도 이제 한 1년쯤 하고 나가지고 또 이렇게 원래 습관대로 아까 제가 회사 생활 보셔 아시겠지만
그 이후로 저는 이제 계속 승진을 하고 이 업무가 계속 늘어나니까 막 감당이 안 되는 경우죠. 어디 갈 시간이 없어요. 24시간 일을 하니까. 뭐 여담입니다마는 저희 아들이 그 대치동에서 그 학원 다녔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과학고등학교 마치고 지금 카이스트 대학원생인데 그때 이제 대치동에서 수학하고 과학 이거를 뭐 했어요. 뭐 CM인가 뭐 하여튼 CMS인가 뭐 있어요. 영어 수학 공부하고 과학하는 게 있거든요. 밤 11시에 제가 글로벌 회의 끝나고 나게 되면은 대치동 12시 가가지고 애 기다리고 애가 보통 12시나 어떨 땐 새벽 2시에 끝나거든요. 중학교 2학년이 그랬는데 그렇게 데리고 그래가지고 그 차를 몰고 분당에 가면은 보통 1시 반쯤 됩니다. 그럼 거기서 또 국수 하나 먹고 그 생활을 했어요, 맨날. 그러면서도 계속 아픈 상태 내에서 그런 생활을 계속 한 거죠. 그 왜냐 그러면은 업무가 이 성과에 대한 압박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미국 회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성과 없으면 나갈 준비 바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조조정이 맨날 일어나요. 1년 내내 구조조정합니다. 사람들 자르고 이런 것도 늘 일어난 일들이기 되기 때문에 그 이 스트레스가 이제 뭐 엄청나죠. 물론 저도 사람을 뽑고 제가 또 저희 직원들 잘라내고 저도 잘리고 뭐 이런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맨날 그래요. 뽑고 내가 자르고 나도 잘리가 나오고 이게 맨날 그게 전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매일 일어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1년에 인수하는 회사만 일주일에 M&A가 일어나 일주일에 한 번씩 M&A가 일어나는 회사예요. 회사가 워낙 큰 회사이기 되기 때문에 어쨌든 특히 이제 힘든 경우는 한국 업무는 보통 한 8시 되면 6시 되면 끝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 일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저녁 먹고 8시부터 보통 밤 12시까지, 경우에 따라 새벽 2시까지 또 일이에요. 그때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 글로벌 콜, 컨퍼런스 콜을 하거든요. 왜냐 그러면은 미국 동부 시간에 맞추게 되기 때문에 미국 동부가 아침 7시, 8시면 우리는 한국 시간 9시. 그리고 유럽에는 낮 2시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들어와서 회의한 시간이 아시아 존에 있는 사람들은 맨날 밤이에요. 근데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애들이랑 일을 하잖아요. 저 실리콘밸리에 그런 애들 하면 새벽 3시에 들어가야 돼요. 그 새벽 3시까지 일을 하다가 아침에 또 6시 되면 한국 일바에 또 나와야 돼요. 맨날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저는 회식이 없어요. 저희 미국 회사 다닐 때는. 회식을 할 수가 없어요. 저녁에 맨날 회의하게 되기 때문에. 밥 먹고 어쩌다 짜다가 이제 임원들 모여가지고 식사 한번 하잖아요. 그럼 없어요. 전부 다 전화 끊고 다 회의하고 있어요. 얘는 차 안에 처박혀갖고 얘는 식당에서 화장실에서 회의하고 있고 저는 혼자 맨날 그 장단이에요. 그러니까 회식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24시간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 와중에도 불구하고 저는 생활 습관의 변화가 없이 생활 습관이라는 것들은 먹는 거 그리고 자는 거 운동하는 거 정신적인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은 상태다 보니까 약만 먹고 계속 통증은 있는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무릎 한의원에 가가지고 너무 아프니까 침 맞고 그랬던 어떤 생활이었습니다. 삶의 질이 한마디로 최악이었습니다. 그 상태가. 불과 이게 한 5년, 7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한 10개월 동안 쉬다가 다시 한국 기업에 재취업을 했는데 이때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앉아가지고 일을 못 하겠는 경우에요. 이게 막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갔어요. 경인무릎 한의원에 가가지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지옥의 고통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느낄 정도로 이런 침을 가지고 목 여기다가 막 16번을 막 넣었다 뺐다 6군데를 하거든요. 한 30분 동안. 제가 그 옛날에 왜 그 영화 보면은 드라마 보면 여자들 그 아이 놓을 때 보면 힘들어가지고 입에다가 뭐 물리잖아요. 저도 너무 아파가지고 손수건을 입에다 물고 제가 이래가지고 너무 소리 질러가지고 쪽팔려가지고 한의원이 막 온 사방에 하루에 너무 쪽팔리더라고요. 너무 아프다고 해가지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옆에서 막 온통 침 맞아 막 윽, 소리 내는 소리가 온데 다 들려요. 근데 저는 유독 힘들었거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한 3달만 해보면 나을 것이다. 그러고 이제 매주 환약을 먹고 그러다 나중에 이제 2달 해도 차도 없으니까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장담은 못한데 근데 그 사람은 그 광고도 엄청나게 하고 한국에서 가장 임상을 많이 했던 그런 거라고 하면서 독자적으로 자기가 그걸 개발했다고 하면서 나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저도 뭐 그것 때문에 사실은 간 거죠. 근데 저는 안 듣더라고요. 그냥 5개월 찐부터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포기했어요. 이제 그래서 했던 경우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추웠다가 더웠다가 추웠다가 더웠다가 소위 말하는 여자들 이제 갱년기 증상 같은 것들이 뭐 오니까 제 스스로 아 이거는 갱년기 같다 생각해가지고 한의원에 가가지고 했는데 한의사가 진맥을 보더니만 양기가 바닥이다 그러다. 양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 몸에. 뭐 그럼 아, 그 무슨 뜻도 모르고 그냥 아 그런갑다 안 좋은갑다 생각해서 이제 보약을 지어주는데 먹어도 뭐 별 통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제 스스로 생각하면은 제가 이거를 제가 제 나름대로 마지막 내 인생의 대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회사를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그만뒀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된 게 국선도하고 제가 이제 만나게 되는 경우. 그전에는 국선도 뭐 어디 뭐 이상한 사람들 모여가지고 뭐 이런 걸 잘 몰랐고요. 그리고 뭐 우리 보통 말하는 뭐 뭐죠? 단월드 뭐 여러 많잖아요. 기치료 뭐 도를 아십니까? 또 이상한 사람들 와가지고 모여가지고 저도 그 정도 인식밖에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한 10개월 동안 퇴직하고 쉬면서 놀면 뭐하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영어를 좀 하니까 영어 관광 통역사 자격증이나 한번 따자. 그래가지고 학원을 다녔어요. 근데 거기서 만났던 그 친구가 있는데 저기 이제 있는 우리 이주원 씨인데 이 양반하고 이제 알게 된 경우에요. 그 양반입니다. 이게 애니메이션 이래 되어 있는데 실물은 조금 여기도 못합니다. 어쨌든 이랬는데 제가 회사 다니는 한 가을인가 돼가지고 이제 사회에서 자주 만났으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얼굴색이 너무 안 좋고 특히 제가 여러분이 보시면 걸음걸이가 이상하게 안 보이죠. 지금 국선도가 지금 허리가 펴져서 그래요. 그전에 제가 이렇게 다녔습니다. 이렇게. 어깨가 처져가지고. 왜? 척추 협착 때문에 척추 주변의 근육이 뒤틀리고 등 근육과 연결되고 목까지 연결돼가지고 이래가 다녔어요. 이렇게 몸이 휘어서 이렇게 S자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국선도 해가지고 몸이 똑바로 섰습니다. 척추에서 목 이쪽까지 똑바로 섰습니다. 어쨌든 한번 해보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는 제가 워낙 마지막 어떤 지푸라기를 잡는 그런 심정이 되기 때문에 뭐든지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하자. 그게 바로 제가 국선도가 만나게 됐던 큰 어떤 계기가 됐던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 와가지고 우리 저기 제가 존경하는 우리 조동현 원장님 만나가지고 이제 몸을 진단을 하면서 몸이 너무 안 좋게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와가지고 직접 제가 한 시간 동안 제 몸을 만지면서 이렇게 활공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치유기공을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지금도 자석이 붙어가 있는데 자석요법도 하고 제 체질에 맞는 먹는 거 제 체질이 전 토양 체질이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체질 검사도 하고 그래가지고 한 2개월 가까이 정말 거짓말 안 해가지고요. 눈 뜨는 시간 이외에는 눈 감는 시간 이외에는 국선도 했습니다. 제가 기공을. 여기 보시면은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치유기공 30분 동안 하고 준비운동 15분 하고 그 다음에 중기 저기 뭐죠? 그 단전호흡을 한 30분 동안 하고 끝나고 나서 정리운동을 하고 그러면은 막 이게 몸이 막 순환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호흡을 어떤 경우는 2시간 동안 합니다. 계속 합니다. 2시간 동안. 그래 하고 나가지고 이제 하게 나면 막 땀이 범벅이 나죠. 막 나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밥 먹고 제 친구들 만나고 가다 보게 되면 어디서 밖에서 공원 같은 데서 만나잖아요. 공원에서 친구들 앉아 저는 합니다. 계속 합니다. 그 지나가는 사람도 뭐 이상한 사람 앉아 일하고 있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과천 앞에서도 여기에 그 교보빌딩 앞에서도 맨날 하고요. 공원에서도 하고 뭐 가면 다 합니다 제가. 그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떨 때는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잔 적도 있고 많이 한 경우는 8시간 한 적이 있어요. 밤 새면서 밤을 새고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고 호흡이 잘 될 때는 또 하고 자기 전에 또 치유기공하고 요새는 이 테라피 두드리는 것도 하거든요 맨날. 그래 하고 그러니까 장수와 관련 없이 하는데 저는 이제 여기 도장이 왜 제가 자주 안 났냐 그러면은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너무 숨을 잘 못 쉬겠는 경우에요.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그래서 제가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집에서 주로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 집에서 하면서 하는데 어떨 때는 제가 빨가벗고 합니다. 완전히 옷을 다 벗고. 그래 하고 나면 막 땀이 쫙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누워가지고 이래가지고 호흡하게 되면 무슨 무아지경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한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도장에 올 때는 제가 이 동작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호흡법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것들에서 점검을 한 번씩 받고,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했었죠. 뭐 이런 것들로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제가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좀 빨리 진행을 할게요.
몸에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씩 하나씩 제가 경험했던 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호흡. 제가 예전에 수영을 하게 되게 되면은 25m 레인에서 자유형으로 가잖아요. 절반만 가면 숨이 차가지고 헥헥헥 끓이고 겨우 가가지고 막 숨을 헐떡헐떡 끓였어요, 제가. 근데 지금은 좀 약간 과장을 해서 말하게 되면은 50m를 숨 한 번만 참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그냥 옵니다. 하나도 안 힘들어요. 호흡에 대한 하나에 있어서는. 호흡을 이렇게 맨날 호흡을 하니까 숨이 길이가 늘어나가지고, 그랬죠. 제가 참고로 건강검진 받을 때 하는 검사 중에 폐활량 검사를 해가지고, 후 부르는 거 있거든요. 그 제가 이만큼도 안 나갔어요. 소리가 짧아가지고. 그래서 간호사가 좀 불으라고, 제발. 우프 하는데, 요까지는 끝났거든요. 지금은 푸 하면 쭉 나갑니다. 폐활량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럼 두 번째가 목소리인데요. 제가 이렇게 그 보통 노래방 같은 데 가가지고 노래를 하잖아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노래가 조금 고음 노래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변진섭의 새들처럼 날아가 높잖아요. 그런 거 한 두 곡 하고 나게 되면은 다음날 목이 아파가지고 막 정말 힘들었거든요. 지금은 좀 죄송하지만 그 조용필의 모나리자부터 이런 노래 10곡 불러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배에서 소리가 나니까. 목에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배에서 소리가 나니까 10곡이 아니라 20곡을 불러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변화가 뭐냐면은 이제 춤. 이제 빠른 노래하면 춤추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막 이렇게 춤추고 나게 되면 막 힘들어가지고 하고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맥주 한 잔 마시고 힘들고 했는데 지금은 몸이 제비입니다. 날다람쥐처럼. 엄청나게 몸이 빠릅니다. 너무 가벼워요, 몸이. 그런 어떤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피부인데요. 제가 이제 한 달, 두 달 하고 난 뒤부터 샤워를 하는데 자꾸 때가 나는 경우에 몸에서 이렇게 자꾸 때가. 피부가 이렇게 각질이 엷은, 그러니까 때가 이렇게 짙은 색깔이 아니고 허연, 얇은 때가 몸에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비누칠도 안 했는데 지금도 나옵니다. 예전에 어땠냐 그러면은 그 목욕탕 가가지고 한 20분 동안 뜨거운 물에 몸을 불려야 때가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그냥 샤워만 하면 이 때가 나와요. 그만큼 몸에서 이렇게 피부에 그 뭐라 그러죠? 그 순환이 잘 되는지 몰라도 때가 자꾸 나오는 경우예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로션을 안 바릅니다. 안 발라도 좀 표현이 좀 얼굴이 개기름이 계속 흘러요. 얼굴에 기름기가. 그 로션을 안 바릅니다. 지금 옛날에는 로션 안 바르면 이거 푸석푸석했거든요. 오늘도 로션 안 바르 면도에 로션 안 바릅니다. 저 이러면 이게 기름기가 흘러요. 계속 기름기가 어떨 때는 너무 심할 정도로 뭐 기름기가 흘러가지고 좀 쪽팔리기도 한데 어쨌든 그래요. 그런 경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공을 한번 치유 기공을 탁 하면은 이런 동작을 했는데 왜 이렇게 땀이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순환이 되니까 땀이 막 겨울에 막 이만큼 쫙 비 오듯이 오는 경우죠. 어떨 땐 지금은 이제 많이 해가지고 땀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땐 조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초반에 한 3, 4개월까지는 하고 나면은 막 비 오듯이 땀이 와가지고 그래서 따로 이렇게 뛰어나가서 운동을 안 해도 운동 효과 같은 그런 걸 느낄 정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면. 잠을 한 3, 4, 서너 시간만 자더라도 숙면에 들어가요. 예전에는 어땠냐 그러면은 회사 생활 하다 보게 되면 누워 있더라도 막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누워는 있지만 이렇게 머리가 복잡하니까 잠이 잘 안 와요. 그리고 6시간, 7시간 누워 있어도 잠잔 것 같지도 않고 이랬거든요. 지금은 누우면 바로 자버립니다, 그냥. 그래, 한 서너 시간만 자고 나면 안 피곤해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술. 제가 술 잘 못하거든요. 술만 마시면 설사하고 막 이렇게 위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랬는데, 소주 한 서너 잔만 마시면은 제가 어찌어찌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2개월 되고 친구랑 해가지고 독주를, 한 40도 된 독주를 한 병 마셨는데 술이 안 취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술 마시면 술이 안 취해요. 그 약간 취기는 있는데 뭐 어찌저찌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이상한 거 그런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맛인데요. 이 입맛이 예전에는 제가 그 달고 기름진 음식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때 초콜릿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고기 같은 부위에서 기름기 많은 부위들, 그 다음에 참치, 뱃살부터 해가지고 이런 걸 많이 먹거든요. 그리고 먹으면 고소하다고 느꼈지, 그게 이렇게 불쾌하다는 느낌이 별로 없었거든요. 지금은 어떠냐 그러면은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으면 입안에 막 눌러붙어요. 막 이상한 끈적끈적한 것들 입안에 눌러붙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김밥 위에 있는 참기름 이렇게 바르잖아요. 김밥 바깥에다 참기름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 참기름도 싫어요. 입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리고 특히 양념이 강하다든지 간이 많은 음식들도 입안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연식이라든지 생식이라든지 그 양념이 거의 안 들어간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은 편한데, 양념이나 기름기 있으면 너무 입안이 변화가 이런 부분, 저는 이게 좋은지 나쁜지 뭐 어쨌든 그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변인데요. 예전에는 제가 그 남자들 아마 50대 넘어가면 느끼는데 오줌을 자주 눕니다. 빈뇨라 그러죠. 그다가 어떻게 잘 때 깨가지고 야간에 이렇게 오줌 누는 사람들 많거든요. 잠 제대로 못 자고. 저도 그랬어요. 화장실 갔다가 소변을 보고 나는데 이거 다 누운 것 같지 않고 이래가지고 몇 번씩 왔다 들락날락거리고 밤에도 자다가 보통 한 번, 두 번씩 깨고 이랬거든요. 지금은 자면 오줌 안 누면 바로 아침에 바로 일어납니다. 시원합니다. 뭐 여성분들 계시지만 소변빨도 굉장히 좋고요. 쎄어지고 오줌도 시원하게 나오고 뭐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변인데요. 이게 이제 핵심인데, 지금은 화장실에 약간 이렇게 배변기를 느끼잖아요. 화장실 가면 30초 안에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뭐 바나나 같이 표현이 좀 그 바나나 같이 쭉 나와요. 한 번에 쭉 끝. 그래서 종이도 휴지도 필요 없어요. 안 닦아도 돼요. 끝입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 할 때는 화장실 20분 이상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제 친구 중에 위장이 굉장히 좋은 친구 있는, 화장실에서 뭐 하냐고. 책 읽냐고. 그 친구는 한 1분도 안 돼서 나오는데 저는 보통 20분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변도 제대로 안 나오고 막 끊어지고, 하고 나서도 제대로 안 눈 감고 갔다가 또 다시 또 들어가고, 이게 바로 제가 국선도 엑기 전의 상태거든요. 지금은 그런 걱정 없습니다. 기공하다가 배변기 느끼잖아요. 가면 바로 옵니다, 그냥. 그런 상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기 제가 기록은 안 했는데, 두 가지를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이게 발에 그 내성 발톱이 좀 있어가지고 발 관리를 제가 하거든요. 우리 저 집 주변에 그 발 관리하는 점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원장이 제가 직접 이제 발을 이렇게 뭐 그 관리를 해주는데, 한 번은 선생님 발은 너무 혈액순환이 잘 되는 발이라는 경우요. 난 그런 이야기를 머리털로 처음 들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이 발 이거를 그 관리 그 점을 하면서 중국 사람한테 발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는데, 제 발을 보면은 핑크빛이래요.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발바닥을 보면 약간 시커먼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발의 그 모습이 다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발을 보더니만 핑크빛이래. 그러면서 너무 혈액순환이 잘 되는 발이라면서 어떻게 건강관리하냐고. 그래서 어떻게 국선도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제 그 있는 직원들 다 제가 국선도 오라고 그 원장님 소개 다 해주고 그래 했거든요. 어쨌든 그런 변화가 있고, 그 다음 또 하나의 정말 중요한 변화인데, 여성분들이 있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양기가 엄청나게 세집니다. 제가 양기가 바닥이었다 그랬잖아요. 양기가 좋아져 가지고 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좀 그런 장면들 보면은 바로 반응을 냅니다, 몸에서. 그거는 제가 따로 이렇게 남성분들 따로 모아가지고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쨌든 그런 변화가 여기서 이제 나타났다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죠. 수련 시기별로 보시게 되게 되면은 그 몸이 너무 가벼우니까, 가벼워가지고 제가 그 올해 초에 영하 15도 되는 엄청 추운 날씨였는데요. 그 우리 이제 이주원도 하고 관악산에 우리 연주대 한번 가자 그랬거든요. 이제 저 친구는 야, 높은데 힘드니까 가까운 이렇게 둘레길만 걷자 그랬는데, 같이 간 다른 친구가 야, 왔는데 올라가자 그랬는데, 제가 거짓말 안 해가지고 다람쥐처럼 올라갔어요. 딴 친구들은 뭐 모두 헤헤거리더라고요. 우리 이주원도 헤매가지고 빌빌 나는 그냥 날라갔어요, 그냥. 올라가지고 막 거기에서 그 관악산 꼭대기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야 하고 뭐 배심이 좋아지니까, 어쨌든 그런 경우를 했는데, 이제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이 산에 올라간다는 의미는 뭐냐 그러면은, 특히 제가 이제 허리하고 등 이야기를 하잖아요. 호흡을 하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은, 이 호흡을 하면 허리가 쭉 펴져요. 펴지고 등이 쭉 곧아지고 목이 똑바로 서더라고요. 호흡을 계속 하니까 배 안에서 이 기가 꽉 차니까, 이 기가 이렇게 몸 안에서 이제 압에 가지고 올려 붙이니까 자연적으로 허리가 쭉 이렇게 뒤로 나오는 경우. 예전에 제가 항상 이래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있는 게 더 편해요. 이렇게 있는 게. 허리가 이렇게 있는 게. 허리가 쭉 펴지면서 여기가
이제 낙법하지 않습니까? 낙법을 하면은 여기 엉켜있던 등 근육들이 쭉 늘어나는 게 다 느껴집니다. 옛날에는 엉켜있어 등 근육들이 허리에 협착이 돼 이렇게 엉켜 있었는데 허리가 쭉 이렇게 펴지는 거 다 느껴 호흡하면은. 그러면서 이 기가 올라가 여기까지 올라가면서 목이 또 이렇게 늘어나고 거기 이제 쭉 펴지는 경우죠. 지금이 다 펴졌어요. 다 그런 상태. 그리고 이제 이게 보게 되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마사지를 하고 막 하게 되면 목이 이렇게 막 결린다, 아프다 그러잖아요. 막 누르고 만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근육인 줄 알았거든요. 보통 우리 근육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국선도를 해보니까 그게 엉켜져 있는 액체 덩어리예요. 기가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엉켜져 있던 근육들이, 이른바 근육들이 말랑말랑해지면서 나중에 그게 하나씩 하나씩 뜯어져요. 터져져. 터지면서 그 위로 다시 기가 밀어 올리면서 그것이 나중에 종국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왜 가래침에 있는 그런 액체 있잖아요. 끈적끈적한 거. 그 액체로 바뀌어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제가 기업 쫙 호흡을 하게 되면은 그것마저도 이제 목 뒤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없어져요. 완전히 떡 뚫리는 거죠. 제가 그 과정들을 처음에는 이제 딱딱하니까 이렇게 수법을 하게 되면은 두두두두두둑 하면 여기가 몸 자체가 막 엉켜져 있는 근육들이 모가지가 이게 돌아가면서 여기 있는 근육, 기가 저는 느끼거든요. 이렇게 하면 몸 안에서 기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쪽으로 기가 몰리는 걸 다 느껴요. 수, 목, 화, 금, 토 할 때마다 제가 기가 움직이는 거 몸에서 다 느끼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쪽으로 막 기가 몰려가지고 여기 있는 근육들이 막 뜯어지는 경우죠. 두두두 떠지고 동작할 때마다 그런 과정을 쭉 해나. 그 다음 제가 예전에는 이 다리를 못 벌렸어요. 앉으면. 제 양반 다리를 못 앉습니다. 다리를 이렇게 구부려 앉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리 쫙 벌어집니다. 여기가 다 뚫려가지고, 여기가 허리하고 여기가 딱 된 다리가, 물론 완전히 퍼지진 않는데, 예전에는 이 정도였다면 지금 이 정도까지 벌어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한 손으로, 지금 옛날에 이렇게 세수했거든요. 이렇게. 지금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허리가 펴지고, 그 다음 목이 예전에 안 돌아갔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밖에 안 돌아갔거든요. 지금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다 돌아갑니다. 목이 다. 지금 약간 여기 좀 남아있기는 한데, 어쨌든 뭐 관계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태고, 그 다음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냐 그러면은, 제가 5월달에 이렇게 무릎 연골이 이게 파열돼가지고 시술을 했거든요. 연골을 이렇게 잘라내는 시술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 병원 저기에 수술하기 전날 병실에서 이 환자복 입고 내일 아침에 수술 가는데 거기서 계속 밤새도록 하고 병원 복도에서 진료실에서 의사들 대기하고 있잖아요. 환자들 다 앉아있는 나는 거기서 계속 그 사람들 많아서 약간 쳐다보니까 복도 엘리베이터 구석에 사거든요. 거기 CCTV 다 있더라고요. 하다가 보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 공원에서 어저께도 제가 그 후배 변호사하고 세무사하고 이제 저녁을 같이 했는데 거기에서도 기다리는 동안에 식당에 제가 일찍 도착했어요. 교대역 앞에. 그 앞에서 일식집 앞에서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혼자서 기공 계속 이거 하고 엘리베이터에서 타고 지하철에 오면서도 지하철 오면서도 아까 조금 전 오면서도 계속 이 기호흡을 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제가 매일 사실상 수련이라는 시간은 보통 두세 시간이지만 사실상 눈 떠있는 시간에는 다 호흡하면서 그걸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죠. 어쨌든 이제 한 4개월, 8개월 때 이제 그 원장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이제 기회전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른바 이제 항문 끌어올리기, 그거를. 왜냐 그러면 제가 계속 단전호흡만 그것만 해가지고 안 된다고 이 기회전법을 해야 기가 응축이 된다는 경우죠. 기회전법을 안 하고 호흡만 계속 하게 되면은 기가 이렇게 몸 안에 쌓이지 않고 그게 날아간다는 경우예요. 그래서 누워가지고 이제 항문 끌어올리기 기회전법을 가르쳐 주시죠. 처음에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꾸준히 했죠. 지금 하루에 한 4, 500번씩 합니다. 지금도 중간중간 제가 하거든요. 못 느끼시겠지만 그걸 계속 하니까 훨씬 더 이렇게 허리하고 등하고 여기에 있는 부분들이 기의 압력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냥 호흡만 하니까 이까지 잘 안 올라갑니다. 이게 압이 올라가. 그래가지고 항문을 끌어당기게 되면은 이 등, 허리, 척추를 따라가지고 기가 쭉 올라가게 느껴져요. 여기까지 올라가,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힘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어쨌든 이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해나갔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동작을 단전 호흡을 쭉 하고 이렇게 중기 단전 전편을 할 때마다 동작할 때마다 이 기가 이렇게 몸 안에 움직여 나가면서 엉켜져 있는 그 부분들을
뚫고 올라가는 걸 다 느낍니다, 제가. 왜냐면 여러분들처럼 다 뚫린 사람들은 그런 것을 잘 못 느낄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엉켜가 있는데 워낙 많으니까 이 기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엉켜 있는 부위를 막 뚫고 올라가는 게 느껴져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사실상은. 왜냐 그러면 그게 완전히 뚫리는 게 아니라 힘드니까 중간에 멈추지 않습니까? 그럼 또 뭉쳐요. 자고 나면은. 또 해가지고 또 뚫고, 그러니까 길이 한 이만, 근육이 엉켜 있는 이만큼이 있는데, 아침마다 조금, 4시간, 5시간에 조금 뚫고, 다시 굳고, 뚫어내고 굵고, 뚫어내고 굵고, 뚫어내고 굳고, 그 과정들을 지금 9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제 느낌상으로는 한 95%까지 다 뚫렸어요. 목도 제가 한 9개월 전에 뚫렸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또 여기에 여기에 이만한 덩어리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이걸 지금 긁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호흡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 목 뒤에 이게 이 머리골 요 밑에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옛날 여기가 꽉 막혀 있었는데 여기까지 지금 이제 다 뚫린 상태입니다. 그 원장님 맨 처음에 제가 와가지고 몸을 이래 만지더니만 한 1년을 수련해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년씩은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6개월 하니까 이게 몸에 이렇게 될 것 같아가지고 이 조금 있으면 다 되겠다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몰랐던 또 엉켜 있는 데가 막 낫이 나오더라고 여기가. 그래서 이제 마음을 바꿔먹고 그래 1년을 하자. 근데 30년 동안 엉켜져 가지고 고생한 거를 1년 해가지고 해결하면은 그것도 남는 장사잖아요. 그것도 돈도 안 들고 그것도 남이 하는 게 내 스스로 그걸 그 방법을 터득을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국선도를 통해서 해결할 게 되었으니 근데 단순하게 저는 이제 제1 관심사가 목하고 허리 디스크였지만 이 기공을 통해서 오장육부가 다 튼튼해지고 아까 제가 구체적인 변화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게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국선도 이제 전도사로 이제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참고로 제가 직장을 다닐 때 직원들의 건강이나 이런 것을 정진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그 캠페인들을 합니다. 그 날을 정해가지고 이날은 직원들이 일을 안 하고 건강에 대해서 먹는 거, 그 다음에 뭐 운동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원들의 이렇게 그 건강을 정진하는 이런 활동들을 제가 주관을 해가지고 다 했었어요. 그때 이제 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요가 강사를 불러가지고 요가 강사의 체험담도 듣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그리고 요가 수련한 사람들이 직접 와가지고 직원들하고 같이 큰 강당에 모여가지고 요가도 시범도 하고 그러고 먹는 거 있죠. 영양에 대해서도 영양사 불러가지고 강의도 하고 그럼 나는 어떻게 건강을 관리한다 이런 데 모여가지고 직원들끼리 토론하고 그걸 또 정리를 해가지고 전 세계로 알리고 이런 활동들을 제가 주관을 했는데 정작 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 주역이었는데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저를 비롯한 이 많은 직원들이 건강이 중요한 건 다 아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악화될 때까지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경우예요. 직장생활 하는 대부분들이. 그래서 저도 국선도를 알기 전에는 이 보십시오. 이 사진. 그냥 이렇게 쳇바퀴처럼 맨날 일하면 일하고 스트레스 받고 술 마시고 사람들하고 싸우고 열내고 그렇게 살은 거죠. 그래서 핵심은 병을 고치거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현대인들은. 직장생활에서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근골격계 질환, 목 아프다, 허리 아프다, 뭐 손목 이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그거 없이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기 아프면은 한의원에 침 맞는다라든지 또는 정형외과 간다든지 도수 치료하고 낫지도 않고 돈만 드는 도수 치료하고 있고 카이로프라트 저같이 이상한 야매 침술사한테 가가지고 침 맞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인기 있는 운동들은 있지 않습니까? 필라테스 엄청 비쌉니다. 1대1로 하게 되게 되면은. 근데 요가도 요즘에는 천정부지예요, 값이. 그 다음에 사이클 한 대도 있지 않습니까? 비싼 건 2천만 원씩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자기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경우죠. 왜? 자기 생활 습관을 바꿀 현대 생활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스트레스에 쌓여 있는 생활이다 보게 되니까 그걸 자기 스스로 바꿔야 될 만한 동기가 없어요. 언제 되느냐? 옆에 직원이 건강검진 했는데 암 선고 받았다. 또는 뭐 상가집에 갔는데 누가 죽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야, 우리 건강관리 해야 되는데 어쩌 그럼 다음날 아침 또 술 먹고 맨날 그래 살거든요, 다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자기 자신의 병을 어떻게 치유를 해야 되는 건지를 몰라요. 그리고 온 전체를 그냥 의사한테 맡겨버린 경우입니다.
자기 몸에 대해서 몰라요. 그 의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병원에서 알아서 의사들도 모릅니다. 제 친구 의사들 많은데요. 그냥 배운 내용만 이야기하는 거지. 적어도 아파가지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 몸을 어떻게 내가 관리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그냥 의사가 알아주겠죠. 병원에다가 그냥 내맡긴 꼴이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국선도를 체험하고 나서 제가 2010년도에 제가 대외 강연들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나라의 주요 그 대기업에 있는 임원들 대상으로서 제가 강의도 많이 하고 학생들 대상으로 많이 했는데 그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국선도 제가 전에는 이랬는데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식당 아줌마에서부터 그다음에 뭐 아까 제가 발 관리하는 사람부터 가까운 친구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우리 아들이 이제 뭐라 하면 아빠 이상한 데 가지 마라고 해보고 맨날 아빠 좀 이상해졌다고 맨날 그럽니다. 맨날 이런 얘기 하니까 맨날 뭐 과학적으로 그게 설명이 되냐고 하면서 지금 저 카이스트에서 대학원 전기전자 그 랩실에 있는데 막 물리 이론하면서 막 하는 게 모르겠고 그냥 아빠가 쟤도 몸이 달라졌어.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빠가 몸이 좋아진 건 좋겠는데 그것 좀 이상한 것 같다 하면서 아빠 맨날 그래요 아들이. 어쨌든 제 나름대로 이제 이해를 하죠. 근데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면 여러분들도 아마 그 주변 사람들한테 국선도 이야기하게 되게 되면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 그러면은 건강에 뭔가 건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특별히 안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게 되게 되면 의심 많은 사람들이 있죠. 야, 그 국선도 그 뭐 이상한 거 아니야? 그거 해가지고 뭐가 달라져?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저는 어떠면은 제 변화된 이야기를 하면서 야, 이렇게 우리 나를 살려주시는 원장님 유튜브 있으니까 네가 가서 시간 날 때 한번 봐라. 그래서 네가 알아서 판단해. 이렇게 보통 하고 그 제 또래 친구들 어디든지 한두 개 고장이 나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솔깃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상한 것 같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한테는 제가 이야기를 해 나가면서 먼저 이제 그 체질 기공을 쭉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남자들한테는 그럽니다. 그럼 네 양기가 좋아진다. 어? 그러면 전부 다 솔깃합니다. 몸이 아프다 내지는 뭐 허리가 펴진 이런 이야기 되면 그런 기회는 안 들어오고 야, 니 밤에 굉장히 강해져. 그러면 전부 그래 그런 게 있어?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좀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은 우리 원장님하고 해가지고 상담을 한번 받아봐라. 그래서 네 체질이 어떻고 그에 맞춰가지고 먹는 거 이런 거 다 바꿔야 된다. 그래가지고 온 친구들도 몇 명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국선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죠. 그래서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은 저도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도복 입고 하는 거 사실 처음이거든요. 예전에 늘 기업에서 이제 그 임원들 대상으로 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던 이런 사람으로서 제가 이제 다녔던 회사의 그 교육 담당 임원들이라든지 기업체에 이런 거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알고 있어서 가서 무료로 시간을 내 가지고 제가 가서 이야기를 들려줄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원장님께 부탁을 해서 짧게 직장인들한테 필요한 그런 수련법 이런 부분들에 서 자료들을 좀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좀 보급을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길게 장황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핵심은 뭐죠? 국선도는 요즘 유행하고 있는 뭐 요가나 필라테스나 각종 테라피보다도 누구나 어디에서나 병원에서든 공원에서든 집에서든 도장에서든 손쉽게 할 수 있는 돈도 거의 안 들어요. 가성비가 정말 높은 그래서 핵심이 뭐죠? 스스로 남의 의사나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건강과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전통 수련법이다. 그러니 저희 선배님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 이야기를 할 때 국선도에 대해서 자꾸 잘 모르고 이런 이야기 하면은 야, 저 이상한 사람 하나 30년 동안 죽을 고생했다 해가지고 국선도 달라졌는데 그 사람 유튜브 한번 봐라. 그렇게 이야기해 나가면서 국선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건강하게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 이야기가 좀 길었습니다. 오래간만에 하다 보게 되니까 제가 시간을 많이 못 쳤네요. 제가 이제 그 주위에 있을 때는 제가 그 미국에서 제가 프레젠테이션 스킬 트레이닝을 마스터를 받은 제가 전문 인정받은 글로벌 강사입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그 임원들 대상으로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가리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 꼭 하는 말이 시간을 못 맞추게 되면은
늘 아무리 좋은 내용도 의미가 없다 했는데 제가 시간을 많이 오버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안 하다가 하다 보게 되니까 어쨌든 남은 시간 동안 궁금한 내용이나 또는 코멘트 이런 거 있으시면은 그 질의응답하는 시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예, 질문하신 분의 요지는 이제 마이크가 아마 소리가 잘 안 들리게 되기 때문에 질문의 요지는 맨 처음에 와서 호흡을 할 때 잘 되냐 안 되냐 그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잘 안 되죠. 저는 복식 호흡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국선도를 알기 전에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단전 호흡 해라고 그러는데 배에 힘만 잔뜩 주는 거 있죠. 막 잔뜩 주죠. 그러니까 배가 이게 아랫배가 단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윗배만 빵빵해지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원장님께서 이제 그 볼링공을 가지고 배를 눌러가지고 천천히 하라는 것부터 해가지고 힘을 주지 말고 천천히 해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잘 되게 됐던 그 어떤 단초가 치유기공을 계속 하니까 기공을 계속하게 되게 되면 이 동작할 때마다 이 기가 몸 안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더 이 복압이 천천히 복압이 이렇게 찹니다. 금 하잖아요. 그럼 이 제일 꽉 눌려요, 얘가. 그러면서 이게 복식 호흡할 수 있는 단전 호흡할 수 있는 그 준비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기공을 계속 하다 보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단전 호흡이 서서히 잘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은 초반부터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은 배만 힘만 주고 힘드니까 물론 이제 볼링공을 할 수 있겠지만 기공, 치유 기공을 하다 보게 되게 되면 자연적으로 여기에 복압이 계속 높아지면서 단전 호흡이 잘 되더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 혹시 뭐, 네, 네네. 기감을요? 그 전에 몰랐죠. 제가 기를 느낀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냐 그러면은 기공을 이렇게 치유기공 동작을 하지 않습니까? 하면은 여러분들 제가 초반에 할 때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하면 그냥 힘만 들고 자세를 잡아야 되니까. 근데 어느 시점부터는 하게 되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몸 안에 엉켜있던 근육들이 터져지는, 흩어지는 것을 느껴요. 쉽게 말해 우리가 목 안이 막 뚜두둑 뚜두둑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느껴요. 그러면서 그게 뭐냐 그러면 몸 안에서 기가 몸 쪽으로 막힌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거를 밀어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막힌 부분들이 뚫린다는 건 뭐냐 그러면은 공기가 몸 안에서 그게 이제 기가 쭉 동작을 할 때마다 몸 안에 있는 다른 부위로 그 우리 왜 공기 이렇게 주입을 하게 되면은 이 바람을 넣으면 이렇게 쭉 늘어나잖아요. 이 한 덩어리의 공기가 몸 안으로 이렇게 움직여져 가지고 엉켜 있는 부위를 밀어 올리는 걸 느낍니다. 지금도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말을 하면서도. 제가 여기가 지금 덜 떨렸는데 제가 지금 항문을 지금 약간 당기잖아요. 그럼 여기 이렇게 공기가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내려와서 있던, 엉켜있던 근육들이 쭉 올라갑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확실하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기공 동작을 보면은 왜 저런 동작을 할까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동작 할 때마다 공기가 내 몸에 어디로 흘러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간다는 걸 다 느껴요. 활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활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 하면요, 여기가 기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오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쪽으로 왔다가 이렇게 당기면 이쪽으로 이렇게 기가 옵니다.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복압을 꽉 주고 이렇게 하면 여기 공기가 이렇게 밀려와요. 그 이제 이거 할 때는 안 하고요. 안 하고 이제 단전 호흡할 때 이러면 그냥 이 기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와가지고 이 기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게 뒤를 쭉 밀어 올립니다. 그럼 여기 엉켜있던 근육들이 쭉 올라갑니다. 그런 상태에 대해서 끝나면은 안 되고 그때 기회전을 하면은 이게 늘어져 있던 근육들이 다시 이렇게 당겨집니다. 당겨지면서 그것이 말랑말랑해지면서 종국적으로 없어져요. 그런 걸 제가 지금도 똑같이 느낍니다. 그래서 어제도 새벽 2시까지 했습니다. 이거를. 그 기회전을. 왜? 뚫고 싶어가지고. 근데 원장님은 무리해서 힘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힘으로 저는 좀 많이 해가지고 빨리 뚫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 단전의 기압이 꽉 차가지고 이 상계에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야 되는데 이걸 빨리 올리고 싶어가지고 이게 덜 찼는데 이렇게 가슴 쪽으로 올려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눈알이 실핏줄이 다 터져가 있더라고요. 봤는데 눈알이 벌게 홍어 눈알 같이 돼 있어요. 몰랐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기가 아래쪽이 꽉 차가지고 자연적으로 찬 기가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는 아무런 느낌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올리니까 기를 제가 일부러 올려가지고 이쪽을 밀다 보게 되니까 이게 덜 찬 상태에서 기가 일로 올라가 가지고 이 압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눈 뒤쪽을 밀어버려 가지고 이 필줄이 다 터져 버린 경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국선도 다른 유튜브를 보게 되게 되면은 이 기압을 밑에서 안 하고 위로 잘못 올리면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막 그렇거든요. 이 위로 이제 기가 올라가게 되면 이게 머리가 터지거든요. 그리고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경험을 할 정도로 저는 기의 움직임에 대해서 지금 아주 그냥 편안하게 다 느낍니다. 예. 다른 분 혹시 질문 있어요? 아까 선생님 질문하신 것 같은데. 아, 예. 저는 저기, 예, 집사람하고 제가 한 번씩 이제 만날 때 국선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웃죠. 그러니까 깊이 있게 이야기는 안 하는데,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게 되면은, 10명 중에 한 9명은 국선도가 뭐예요? 그럼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어떤 사람은 그거 우리나라 거예요? 그럼 또 하나는 그거 뭐 기치료 이런 거 비슷한 겁니까? 그거 뭐 태극권 이런 거예요? 뭐 이를테면 이런 것처럼 해가지고 10명 중에 9명은 모릅니다. 뭔지를, 실체를.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주죠.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제가 뭐 그 사람들한테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내가 해가지고 내 몸이 바뀐 거. 아까 제가 보였던 목소리가 어떻게 되고 잠을 어떻게 자고 핵심적인 게 뭔지 압니까? 대변 이야기 하고요. 그 다음 남자들한테는 정력 좋아진다 하게 되면 뭐 다들 관심 갖습니다. 그 잠 잘 잘 온다. 그런 이야기. 주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 나가면서 관심을 보이면은 아, 이게 원리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유튜브를 보여주고 이제 밴드를 이야기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다들 혹합니다. 그 제가 좀 이야기를 하면은 좀 그럴싸하게 들리나 봐요.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해외에서도 제가 하고 있고요. 제가 여행을 자주 가는데 해외에서도 제가 외국 사람 만나면은 이야기를 합니다. 해외 공원에서도 혼자 일하고 있어요. 제가 혼자서. 근데 가까운 베트남이나 중국 같은 데 가게 되면은 저도 출장 갈 때 많이 봤는데 공원에서 아침에 할머니들, 아주머니들 와가지고 아저씨들 모여가 탁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호텔에서 보면서 저 사람들 아침부터 뭐 춤추고 있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태극권이나 우리 국선도나 기본 원리는 다 기에 기반을 해서 동작을 통해서 이게 건강을 수련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베트남에도 있습니다. 베트남에 가도 공원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합니다. 주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국선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걸 하는데 이제 그것만 갖고 개인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제가 직장 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 돈도 엄청 썼어요, 저. 그런 친구들한테 제가 가서 이야기를 들리고 싶은 그런 이야기죠. 뭐 그런 정도입니다. 예, 네, 네, 음, 네. 일단은 제가 아침에 왜 하느냐 하게 되면은 일단 자고 나면은 전날 엉켜 있던 게 다 굳어요. 근육들이 막 이렇게 막 굳어가지고 목을 잘 못 움직입니다. 이렇게 아파가지고. 아파가지고 못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이걸 빨리 제가 풀고 싶어. 그래서 아침에는 무조건 합니다. 치유기공을. 그래 하고 나게 되게 되면 한 60% 가까이가 이렇게 뚫립니다. 엉켜져 있는 것들이. 그러고 나고 있으면 이어서 바로 제가 단전호흡을 하죠. 그 단전호흡을 보통 한 1시간 이상을 합니다. 유튜브 틀어놓고 도인송 들으면서. 그래 하다 보게 되면은 이제 너무 힘들어요. 호흡이 막. 그럼 다시 화장실 가가지고 샤워하고. 그래 나와가지고 그때부터는 뭐 하냐면 정리운동 합니다. 정리운동을 안 하니까 막 이게 근육들이 엉켜가지고 막 손가락이 휘고 막 이러거든요. 기가 막 손가락이 이렇게 쥐난 것처럼 근육도. 그래가지고 정리운동을 하고 나면 좀 괜찮아요. 그리고 있다가 볼일 보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공원에서 이제 그 저기 조깅이나 또 걷지 않습니까? 공원에서 또 합니다. 혼자 앉아서. 그러고 이제 전철 타고 이제 과천 올 때 전철 안에서 호흡을 계속 합니다. 그 제가 그 3본역에서 지하철 올 때까지 한 5분 기다리잖아요. 그럼 뭐 하느냐? 맨날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하고, 이거.
하고, 그럼 사람들이, 그럼 내려서도 또 합니다. 둘이 목하고. 그렇게 하고, 저녁에는 이제 집에 가가지고 자기 전에 또 할 수 있고, 또는 밤에 일반 테레비 보지 않습니까? 이제는 다 순서를 제가 다 외우게 되기 때문에, 앞에서 유튜브, MBC 뉴스 보면서 합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계속 합니다. 계속. 그리고 또 하고 낙법하고 이렇게 앉아서 제가 무릎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앉아서 하는 걸 잘 못하거든요. 그래 하고 있다가 이제 최근에는 원장님 가르치는 이게 테라피 누워가지고 어저께 밤에도 계속 두드리면서 그럼 졸려요. 두드리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각각이 제가 볼 때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라기보다도 아침에 할 때는 굳어있는 몸을 하니까 개운한 감이 있고 근데 점심하고 저녁 때 하는 것들은 몸이 다 이완돼 있어요. 이게 근육들이 다 이완된 상태 내에서 빨리 그걸 뚫기 위한 거이기 때문에 약간 좀 힘들어요. 그리고 전에 이게 호흡이 잘 될 때는 치유기공을 하루에 내가 5번 한 적이 있어요. 이어서 2시간 반 동안. 네 번째 하고 나 제가 쓰러져 버렸어요. 너무 아침도 안 먹겠거든요. 그래가지고 침대에서 그냥 완전히 탈진이 돼가지고 그 누워가지고 제가 한 몇 시간 자고 나니 좀 낫더라고요. 그 처음에는 이거 하는데 뭐 이 힘들다고 그러냐. 그 원장님 저거 그거 많이 하면 힘들대. 이게 뭐가 힘드냐는데 제가 3번 할 때까지 뭐 4번 하고 나서 완전히 막 빙 돌리더라고요. 이게 엄청나게 이렇게 힘을 쏟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그런 운동이라는 것을 알고 저는 이제 무리하게 하진 않죠. 근데 지금은 하도 오래 해서 그런지 몰라도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 예, 저기 우리 이의원도 예,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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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예, 질문의 요지는 치유기공은 굳이 도장에 와서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오늘의 핵심 메시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고요. 누구나 어디에서나 굳이 도장에서 안 와도 됩니다. 물론 원장님은 좀 싫어하시겠지만 그리고 손쉽게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전 잘 모르겠어요. 이런 그 건강수료법이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있는지. 근데 저는 도장에 거의 안 왔거든요. 제가 그 활공 받을 때나 또는 이렇게 방법을 제가 익힐 때나 하지. 그러나 제가 집에서 여기 도장에 오신 분들과도 하루에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2배 내지 3배 정도 더 합니다. 실질적인 시간만 놓고 보게 되게 되면은. 그래서 원장님께서 저보고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줬던 것들도 아마 그런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쨌든 방법만 알면은 장소 하나 안 중요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제가 그 해외여행을 많이 하는데 기내에서 비행기 보통 4~5시간 타잖아요. 4시간 혼자 내 호흡합니다. 그게 동작은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몰라요 사람들. 앉아가지고 누워가지고 서가지고 앉아서 계속 호흡합니다. 그러니까 이동할 때마다 합니다. 지하철을 타든 차를 타든 뭘 할 때마다. 이유는 뭐다? 제가 그만큼 이게 힘드니까.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올 연말 정도 되게 되면은 여기가 확 뚫릴 것 같은 그런 어떤 기대감이 좀 있는 편이죠. 예. 예. 네? 먹는 거는, 예, 질문의 요지는 그렇게 먹는 것도 같이 병행하느냐 부분인데요. 원장님이 제 체질에 맞는 음식에 뭐 해로운 거, 이로운 것들을 줬는데, 그거를 이제 보고서 처음에 많이 따라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실생활에서 보게 되니 그걸 다 챙겨 먹으려고 그러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00%그 먹는 건 그렇게 따르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몇 가지 것들은 나에게 안 맞는다는 걸 알고 있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제가 이렇게 국선도 알기 전에는 그 소위 말하는 녹용, 그 다음에 홍삼, 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저한테 안 맞는 음식이에요. 그게. 그 피해야 할 음식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옛날에 그걸 엄청 먹었어요. 오히려 내 몸에 안 좋은데. 그리고 제가 과일 중에서 채소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게 참외하고 오이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 맞는 음식이에요. 이를테면은, 그리고 제가 이게 이 심혈관 이거 스텐트 수술하고 나서 제가 했던 게 현미 있지 않습니까? 현미씨. 그 우리나라에 유명한 그 박사가 있거든요. 현미식. 그거 제 색을 다 외우고 해가지고 현미식을 제가 1년 반 동안 했어요. 근데 현미가 저한테 안 맞아요. 백미가 저한테 맞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강스러운 음식하고 저하 체질하고는 안 맞는 경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그런 것들은 제가 피합니다. 그러나 일일이 다 하지는 못하고 기본적으로는 제가 열을 발생하는 음식들은 저한테 안 맞아요. 그거는 피하고 차갑게 만드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만 하고 있고 그 외에 뭐 엄격하게 그렇게는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정도예요. 질문 있어요? 네. 네. 아, 예. 선생님 질문은 호흡을 할 때 이렇게 잡념 없이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저의 이제 사례를 질문하셨습니다. 어, 제가 이거를 호흡을 계속 하면서 나름대로 지금 저도 잘 정의를 못하는 게 흔히 왜 이러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현실 세계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가상 세계에 있는 것인지 약간 헷갈릴 때 있잖아요. 꿈인지 생시인지 이렇게 한 번씩 헷갈릴 경우 있잖아요. 그런 기분들 좀 느껴요. 오면서도 오늘 아침 오면서도 계속 지하철에서 호흡을 계속 했거든요. 그러면 저의 물리적인 공간은 지하철 안에 있잖아요. 근데 저의 정신적인 상태는 그거 없어요. 내 자신이 온전히 이게 호흡에만 집중해 있다 보게 되니까 주변에 있는 것들이 물리적인 실체로 존재한다는 느낌이 별로 없고 그냥 이렇게 그림들이 이렇게 쭉 있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그 경험하는 것들이 최근에 한 몇 달 사이부터 계속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길을 걸으면 주변에 물리적인 실체로서 거리도 있고 집도 있고 건물도 있고 있는데 그 사이를 제가 물리적으로 이리 걸어가는데 그런 느낌이라보다도 그냥 그 가상 공간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나는 그냥 그 사이를 이렇게 쭉 가는구나 하는 그런 것들 느낌을 가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혼자서 호흡을 할 때 밤에 새벽 4시까지 합니다. 혼자서 침대에 앉아가지고. 그러면은 물리적인 공간에 방 안에 침대에 앉아 있다는 생각보다도 그냥 이렇게 눈 감고 하거든요. 불 끄고 그냥 어떤 특정한 공간에 내 혼자 이렇게 붕 떠가지고 그냥 이렇게 호흡만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집중하느냐? 저는 빨리 이거를 뚫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것들에 이 어텐션이 관심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제가 하는 데에서만 빨리 내가 이걸 호흡을 해가지고 빨리 여기를 빨리 뚫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만 하니까. 그러다가 전철 놓친 적 많습니다. 내릴 때 몰라가지고. 그렇게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화들짝 보면, 이게 무슨 얘기지? 뭐 이런 경우 있긴 한데, 그게 잘 안 된 경우를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평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정신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할 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퇴직하고 난 이후에 별로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일하러 일도 안 하거든요. 그리고 뭐 돈 벌 걱정도 안 하거든요. 그러고 뭐 시간 스트레스 안 받거든요. 잠자는 스트레스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제가 굉장히 이렇게 뭐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은 좀 맑아요. 뭐 잡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는 머릿속에 있지 않습니까? 내일은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이 문제를 해야 되는데 자료를 하기 위해서 다음날 아침에 30분 간격 회의를 하니까 그 사람한테 무슨 말 해야 되고 그러니까 머리가 늘 이렇게 막 늘 복잡한 상태에 있는데 지금 뭐 아무 생각 없어요, 제가. 나쁘게 말하면 멍청해요. 그러니까 호흡을 할 때 딴 데 이렇게 잡념들이 잘 안 떠오릅니다. 어떻게 떠오르냐? 다음 달에 어디 놀러 가지? 뭐 이런 생각이 떠올라 한 번씩. 국선도 가지고 내가 이번에 받아야 되나? 뭐 이런 정도의 내 생활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가벼운 것들이 한 번씩 이렇게 떠오르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평소에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할 거리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집중이 좀 이렇게 덜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거는 제가 뭐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가 걱정거리를 제가 알 수도 없고 그거를 본인 스스로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 이외에는 뭐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질문 없으시면 시간도 많이 갔는데 뭐 이거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긴 시간 저의 그냥 경험입니다만은 이게 대선배님 앞에서 국선도 체험 이야기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꾸준히 하셔서 건강하시고, 그리고 국성도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저의 이 동영상을 보면서 한번 해봐라. 인간도 이렇게 달라졌다는데 너라고 뭐 달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